노후에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통장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오늘 뭘 먹을지, 어디서 살지,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지, 이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조용히 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좀 불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나이가 든 게 아니라 선택권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 한켠이 묵직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딱히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쩐지 불안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새벽에 눈이 떠져서 천장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는 그런 밤. 그 무거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낮에 누군가와 이야기하기는 왠지 어렵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그냥 혼자 끌어안고 삽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노후를 설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테크를 가르쳐 드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온 세월만큼 솔직하게 나이 들어 돈이 있다는 게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채널 노후 산책과 처음 만나시는 분이라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오늘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후가 행복하고 어떤 노후가 불행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이 잘 되면 괜찮겠지. 몸이 건강하면 되겠지. 친구들만 있으면 외롭지 않겠지. 그 생각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어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새벽 2시에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이 깹니다. 자리에 누운 채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괜찮아지겠지. 진통제 한 알 먹고 넘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병원 가는 날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더 큰 비용이 들고 더 긴 치료가 필요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통증도 참아야 합니다. 병원비가 걱정되니까, 자식한테 부담될까봐 그냥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참는 하루가 노후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지면 약속이 줄고, 약속이 줄면 사람이 줄고, 사람이 줄면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통증 하나가 삶 전체를 조금씩 좁혀가는 겁니다. 이것이 노후에서 돈이 없다는 것의 진짜 현실입니다. 자식이 잘 돼도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밥 한 끼 먹으러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 돈이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돈이 있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갈 수 있다. 좋은 걸 먹을 수 있다. 병원에 갈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 다른 쪽입니다. 이것만큼은 안 해도 된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 먹고 싶은 것 참지 않아도 된다. 아파도 돈 걱정 먼저 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서 굽히지 않아도 된다. 이 안 해도 된다는 자유가 노후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박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4세 나이에 혼자 사시던 분인데 몇 해 전 딸 집 근처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딸이 먼저 권했고 순자 씨도 흔쾌히 따르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딸이 자주 들르고 손자 얼굴도 보고 뭔가 살 것 같은 기분이 드셨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딸이 오는 날이 점점 마음 한켠에 작은 짐처럼 얹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밥을 대접하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 않고 손자 용돈 한 번 쥐어주려 해도 주머니가 가볍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았다고요. 그 자리에, 그 분위기에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내 집에서 내 딸을 맞이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순자 씨가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불편함의 이름이 바로 경제적 무력감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베풀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조용한 상처.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둘, 통증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삶. 예순이 넘으면 몸이 달라진다는 걸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고 허리가 한 번씩 말을 안 듣고 아침에 일어날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나이가 드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바로 병원에 가고 어떤 사람은 참는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의지의 차이가 아닙니다. 형편의 차이입니다. 이종현 씨는 올해 68입니다. 40대까지는 제법 활발하게 사업을 하셨는데 50대에 한번 크게 넘어지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모아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0을 넘기고 나서 큰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아들도 진심이었고 며느리도 처음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현 씨의 하루는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눈치를 봅니다. 거실에 나오는 시간도 텔레비전을 켜는 것도 친구에게 연락이 와도 선뜻 나가지 못합니다. 밥을 얻어먹을 형편이 안 되니 발걸음이 안 떼집니다. 어깨가 결리고 무릎이 욱신거려도 아들한테 말을 못합니다. 병원비가 부담될까봐, 걱정을 끼칠까봐, 그냥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갑니다. 몸은 점점 굳어가는데 말은 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들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나그네 같은지. 그 나그네 같다는 느낌. 그것이 자유를 잃었을 때 오는 감각입니다. 남의 집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자기 집에서도 나그네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어떤 자식도 대신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아픈 날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창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하나가 노후의 체력을 지킵니다. 체력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함께 무너집니다. 셋, 자녀와의 거리, 그것이 오래 따뜻한 거리다. 자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학교도 결혼도 집도 때로는 노후 자금까지 자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그 자식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식도 쪼들리고 바쁘고 지쳐 있습니다. 그 자식에게 기대려 할 때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은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삶이 그런 겁니다. 정혜수 씨는 73세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고 치료도 잘 됐습니다. 큰딸이 가까이서 모시겠다고 해서 딸 집 근처로 이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딸은 정말 극진했습니다. 병원도 함께 다니고 밥도 챙기고 밤에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혜수 씨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이 잘해주는데
오히려 그게 더 미안하고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짐이 되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요. 그 서러움이 병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 서러움은 아무도 모릅니다. 딸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본인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괜찮다고 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누우면 그 서러움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딸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수 씨는 그 진심 속에서도 서러우셨습니다. 아픈 것보다 짐이 된다는 느낌이 더 아팠던 겁니다. 자식이 편히 숨 쉬려면 부모도 자기 발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적당한 거리.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가 나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딱 그 중간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지키는 힘은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떠받치는 것이 돈입니다. 넷. 관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어느 날 보면 남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자주 보던 친구가 언제부턴가 연락이 없고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이사를 가고 모임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처음엔 서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남은 겁니다. 진짜가 남은 겁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관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하나, 아프다고 말했을 때 걱정해줄 사람 하나, 밥 한 끼 함께 먹어도 아무 말 없이 편안한 사람 하나, 그것만 있어도 노후는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지속하려면 역시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가끔 선물을 나누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으면 관계는 오래 갑니다. 여유가 없으면 관계가 먼저 멀어집니다. 약속을 자꾸 거절하다 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면 오히려 먼저 연락을 못하게 됩니다. 미안해서 부담될까봐. 그렇게 사람이 하나씩 사라지다 보면 어느 날 전화기 안에 아무도 없어집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0명의 진짜 사람이 낫고 10명보다 서너 명의 깊은 인연이 낫습니다. 지금 있는 인연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후는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5. 비교는 멈출 때 삶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가 더 선명해집니다. 저 사람은 아파트를 2채나 가졌다더라. 저 집 자식은 의사라더라. 저 사람은 매달 연금이 꽤 나온다더라. 경로당에 앉아서도 오랜 친구를 만나서도 심지어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이런 비교가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가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교는 항상 나를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아래를 보면 잠깐 위안이 되는 것 같지만 금방 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끝에는 언제나 허무함만 남습니다.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사셨던 최명숙 씨 이야기입니다. 70이 넘어서도 정정하시고 바지런한 분이셨는데 어느 가을날 오랜 친구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사진도 보여주고 어디가 어떻게 좋았다는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데 명숙 씨는 그 자리에서 그냥 웃으며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어쩐지 허전하고 그날 저녁 밥맛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그 한마디가 명숙 씨의 가을을 내내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명숙 씨의 삶에 그날 갑자기 무언가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충분히 괜찮았던 하루들이었습니다.
비교가 그 하루들을 갑자기 초라하게 만든 겁니다. 나이 들어 가장 지혜로운 일 중 하나는 남의 삶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도, 내 방식, 내 온도로 살아가는 것. 비교를 멈춘 그 자리에서 삶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의 여행 사진이 아닌 오늘 내 창가의 햇살에 눈이 가는 순간, 거기 이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겁게 들리셨다면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뒤로 미루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중에 하자고. 그렇게 뒤로 밀린 것들이 이제는 정말 나중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아끼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참고 있는가? 그 답이 자식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자신을 아끼다가 결국 마지막에 병원에서 다 쓰고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돈을 쥐고 있으려 하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 쓰세요. 음식 하나도, 옷 하나도, 여행 한 번도 남은 인생에서 자신에게 쓰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참고, 조금 덜 미루고, 조금 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작은 것이 쌓이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잠깐,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 어떤 색인가요? 흰 구름이 지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저녁이 내려앉고 있나요? 그 하늘 아래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끌어안았습니까? 이제 조금은 자신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노후는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굽히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힘이 돈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덜 구겨지는 것, 거기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노후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저장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노후 산책이 처음이시라면 구독으로 함께 걸어주세요. 남은 길을 함께 천천히 걷겠습니다.